자, 이번 시간에는 발신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 시간에 감지기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었죠. 자, 감지기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화재를 감지해서 이제 수신기에 화재 발생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신기 같은 경우는 감지기보다 사람이 화재를 먼저 발견했을 때 그때 수동으로 바로 수신기의 화재 신호를 발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발신기를 다른 말로 수동 발신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발신기의 정의를 보시면 화재 발생 신호를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여기 나와 있죠. 수동으로, 자동이 아닙니다. 수동으로 발신하는 것을 발신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발신기 설치 기준을 보시게 되면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 그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이 설치 높이가 가장 일반적인 설치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0.8m 이상 1.5m 이하 높이. 다음 2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몇 미터 이하다?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얼마라고요? 25m 이하다.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때, 이것도 기억하세요.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라는 거. 40m 이상. 다음 3번.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 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 대상 장소에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4번.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어디에 설치한다고요? 함의 상부에. 함의 상부, 윗부분에 설치하는 거예요.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몇 도 이상?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 10m 이내에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색깔? 적색 등으로 해야 한다. 자, 여기는 암기할 게 많아요. 자, 함의 상부에 설치합니다.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위치 표시 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고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바로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무슨 색깔이라고요? 적색 등으로 한다라는 거죠.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내용을 보시면 발신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발신기의 구조 및 일반 기능을 보시면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애 전파를 바라지 않아야 한다. 또한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2번, 보수 및 부속폼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다만 방수형과 방폭형은 제외입니다. 보수 및 부속폼 교체가 쉬워야 하지만 방수형과 방폭형은 제외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7.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 가공을 하거나 방청 가공을 해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 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부식이 되지 않도록 처리한다는 거예요. 부식 처리. 그 다음,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다음과 같아야 한다. 그래서 발신기 외함에 대한 거예요. 발신기 외함에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기재된 두께 이상의 강판을 사용해야 한다. 얼마예요? 외함 두께는 1.2mm 이상이에요. 외함의 두께가. 그리고 직접 벽면에 접하여 벽 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mm 이상입니다. 두 가지 구분하셔야 돼요. 외함은 1.2mm 이상인데 이렇게 벽 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mm 이상이라는 거. 그리고 합성수지입니다.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에 2.5배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지금 강판이 외암 1.2mm죠. 1.2mm의 2.5배면 얼마냐? 3mm예요. 3mm 이상. 그래서 강판이 아닌 합성 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두께가 얼마라고요? 외암 두께가 3mm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2mm의 2.5배가 3mm예요. 그래서 합성 수지는 3mm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신기의 외함에 합성 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90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의 온도에서 7일간 방치하는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UL94 규정에 의한 V2 이상의 난연 성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발신기의 누름판, 부품 및 표시 명판은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다음 기기 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 용량을 갖는 것으로 해야 하며, 그래서 기기 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 용량을 갖는 것으로 해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해야 한다. 그리고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 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신기의 작동 기능을 보도록 할게요. 발신기 작동 기능이에요. 자, 발신기의 조작부는 작동 스위치의 동작 방향으로 가하는 힘이 얼마를 초과하고, 2kg을 초과하고 8kg 이하인 범위에서 확실하게 동작되어야 한다. 자, 발신기 같은 경우는 누름 버튼 스위치가 있어요. 그 누름 버튼 스위치를 누르는 힘, 그 힘이 바로 2kg을 초과하고 8kg 이하인 범위에서 동작이 돼야 돼요. 누르는 힘이. 그리고 2kg의 힘을 가하는 경우 동작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2kg을 뭐 했을 때? 초과했을 때. 초과했을 때 동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2kg의 힘이니까 2kg 초과하지 않죠. 그러니까 2kg 이하의 힘을 줬을 때는 동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경우 누름판이 있는 구조로서 손끝으로 눌러 작동하는 방식의 작동 스위치는 누름판을 포함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발신기는 조작부의 작동 스위치가 작동되는 경우 화재 신호를 전송해야 하며, 발신기는 발신기의 확인 장치에 화재 신호가 전송되었음을 표기해야 한다. 이것은 뭐냐? 바로 발신기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응답 확인 램프가 있어요. 이거는 수신기의 신호가 정확하게 전달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램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신기는 발신기의 확인 장치에 화재 신호가 전송되었음을 표기해야 한다. 그래서 응답 확인 램프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발신기는 수신기와 통화가 가능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 신호의 전송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는 발신기에 그 전화잭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전화잭이 없어도 바로 전화통화, 수신기와 전화통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전화선이 제외가 됐습니다. 전화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발신기는 수신기와 통화가 가능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설치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선이 삭제가 되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반복 시험입니다. 자, 발신기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누름 버튼 스위치가 있죠? 이 누름 버튼 스위치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반복 시험을 통해서 바로 수명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신기는 전격 전압에서 전격 전류를 흘려 몇 회? 반복 시험 5,000회. 5,000회의 작동 반복 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반복 시험 횟수 기억하세요. 몇 회라고요? 반복 시험 5,000회. 5,000회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복 시험 5,000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P형 발신기에 사용하는 회선. 자, 이거는 이제 실기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자, P형 발신기를 보면은 발신기 단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발신기 단자가, 자, 기존에는 4개, 이렇게 4개의 단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럼 어떤 선들이 있었냐면은, 자, 여기 첫 번째가 이제 응답. 이게 응답 단자, 응답. 그 다음 두 번째 지구 단자. 그리고 이제 공통 단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자, 공통 단자가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전화 단자인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화잭이 없어졌다고 했죠? 제외됐어요. 그래서 이 전화 단자는 삭제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삭제. 그래서 이 발신기 단자에는 응답, 지구, 공통 요 세 개의 단자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공통. 응답, 지구, 공통.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회로선, 지구선, 신호선 다 같은 말입니다. 회로선, 지구선, 신호선 같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지구 단자에 연결되는 그 지구선을 말하는 거죠. 회로선. 그리고 이제 공통선도 똑같습니다. 공통선이나 뭐 회로 공통선이나 지구 공통선 다 똑같은 용어예요. 같은 의미의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이 공통 단자에 연결되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발신기선 또는 응답선. 이게 응답 단자에 연결되는 선입니다. 응답 단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답 확인 램프에 연결되는 선인 거죠. 응답 확인 램프. 그래서 이거를 응답선 또는 발신기선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P형 발신기에 사용되는 회선까지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이론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이제 발신기와 관련된 문제,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다음 중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발신기 스위치 설치 높이로 옳은 것은 자, 발신기 스위치의 설치 높이는 가장 일반적인 높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손이 가장 닿기 쉬운 위치. 어디라고 했죠? 바로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에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네, 3번입니다. 다음 문제 2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발신기의 시설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발신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신기. 자,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자, 함의 상부에 설치한다고 했어요.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몇 도 이상이다? 자,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자,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바로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네,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자, 기억이 15, 니은이 10 들어가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한번 좀 표현을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가 지금 함입니다. 함의 상부라고 볼게요. 여기에 자, 위치 표시등을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이게 위치 표시등입니다. 위치 표시등. 위치 표시등인데 지금 자, 부착면, 이게 부착면이죠.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 이렇게 15도 이상 각도가 그럼 15도가 어디냐면 여기 이 중심에서 부착면 중심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15도 각도, 15도 각도니까 15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15도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보여도 돼요. 위치 표시등이. 근데 지금 여기 빗금치 부분 있죠. 15도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이 불빛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여기는 안 보이죠. 여기는 안 보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 부착 지점으로부터 10m니까 이 중심으로부터 10m의 거리 이렇게 자,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 나오겠죠? 10m. 그러니까 여기 요 길이가 10m. 자, 10m 이내의 요 안에서 이 표시등을 식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자, 발신기는 전격 전압에서 전격 전류를 흘려 몇 회의 작동 반복 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는가? 자, 반복 시험 몇 회라고 했죠? 자, 발신기의 반복 시험은 몇 회? 5,000회. 네, 5,000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네, 4번에 5,000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 자, 발신기의 외함을 강판으로 사용하는 경우 외함의 최소 두께는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발신기 외함의 재질이 지금 뭐예요? 강판이죠. 예, 강판인 경우에는 외함의 두께가 1.2mm 이상이었죠. 강판일 때. 그런데 이제 합성수지. 자,
자, 외함의 재질이 합성수지인 경우는 얼마라고 했어요? 바로 강판 두께의 2.5배 이상, 즉 3mm 이상이 되는 거예요. 3mm 이상. 예.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외함의 재질이 강판이기 때문에 얼마다? 외함의 두께는 1.2mm 이상이 되는 겁니다. 정답?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자, 발신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른 발신기의 작동 기능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발신기의 조작부는 작동 스위치의 동작 방향으로 가하는 힘이 자, 얼마를 초과하고? 바로 2kg을 초과하고 2kg 초과하고 8kg 이하인 범위에서 확실하게 동작되어야 하며 2kg의 힘을 가하는 경우 동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누름판이 있는 구조로서 손끝으로 눌러 작동하는 방식의 작동 스위치는 누름판을 포함한다. 그래서 기어 A에는 2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B에는 8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발신기에 대한 이론 내용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발신기에 해당하는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내용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계기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